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번호 따인 날 했던 메이크업을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믿으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번호를 따여가지고 쇼츠에서는 제가 그날 입었던 착장 그대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때 그 메이크업 그대로. 근데 이제 빈티지 무드의 가을 메이크업을 곁들인 잔말 말고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크림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홀쭉해져 버린 코스알엑스의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제가 이미 토너랑 로션이랑 크림은 다 바르고 왔고 선크림만 하면은 기초 케어는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아참, 그리고 오늘 렌즈 정보를 말씀드린다는 걸 까먹었는데 오늘 렌즈는 오렌지의 비비링 초코 컬러 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자연스러워가지고 렌즈를 낀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원래 내 눈이 되게 예쁜 이렇게 동글동글 맑은 눈으로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이 렌즈 되게 잘 끼고 있고 자연스러워가지고 학생분들이나 뭐 대학생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에게까지 추천드리는 렌즈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번호 따인 이야기는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 거의 10초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아주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번호 따인 날 했던 메이크업이 그날만 특별하게 했던 메이크업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되게 자주 하고 다닌 메이크업이거든요. 저번에 가을 최애템들로 했던 그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 메이크업이랑 오늘 메이크업이랑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엄청 자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마침 번호를 따여가지고 이 메이크업이 예쁘구나. 나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했죠. 무튼 쿠션 발라볼 건데 가까이 오실까요? 오늘의 쿠션은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토니모리 쿠션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의 완전 인생 세미매트 쿠션이다라고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걸 사용했었고 제가 최근에 이 쿠션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는 2호를 발랐었는데 오늘은 새롭게 1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더러운 거 보세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는 이게 다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컬러가 쉐이드가 다양하지가 않고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컬러를 조금 더 다양하게 내주셨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토니모리 쿠션을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게 그 힌스 쿠션이랑 너무 사용감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힌스 쿠션은 마무리감이 매끈 매트 느낌이었다면은 이거는 보송 매트 느낌이어가지고 마무리감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거기다가 이 쿠션이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수정 화장을 아예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이게 딱 밀착이 되고 나면은 막 손으로 건드려도 자국이 나지 않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커버력 어때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게 나왔죠?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영상에서 찬양을 했던 그였거든요. 근데 다크서클은 컨실러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조만간 요즘에 핫한 쿠션들 다 모아가지고 꼼꼼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준비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다가 투크 파우더까지 해주면 완벽한 지속력 좋은 뽀송뽀송한 피부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데 이 투크 파우더가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분리가 되는 현상이 모든 제품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전량 환불 조치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제품도 문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파우더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 떨어진 상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떨어뜨렸던 파우더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피부 메이크업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하면서 번호 따인 썰도 얘기해보고 연애,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에스쁘아의 빈티지 뮤트입니다. 요거 신기하게 제가 최근에 잘 쓰는 팔레트 두 개가 하나는 홀리카홀리카의 포리노트 그리고 하나는 에스쁘아의 빈티지 뮤트였는데 어떤 분이 에스쁘아의 빈티지 뮤트로 메이크업한 거 보여달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개를 잘 쓰는데 어떻게 아셨지? 이 텔레파시가 통해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튼 첫 번째 여기 핑크 컬러로 베이스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 따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그날은 제가 어떤 회사랑 미팅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항상 택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은 요상하게 지하철이 타고 싶은 거예요. 뭔가 급한 일도 없고 그냥 지하철 타면서 여유롭게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환승을 한 다음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이쪽에 이 컬러를 선크플레임보다 조금 더 넓게 발라줄게요. 근데 어떤 체크 난방을 입으신 분이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어떤 체크 난방 입으신 분이 제 앞을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다시 돌아오시는데 저를 향해 막 걸어오셔가지고 잉? 이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저기 그 다음 이쪽 컬러랑 이쪽 컬러 섞어서 눈 뒤쪽에 음영을 줄게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러니까 아까부터 지켜봐 왔는데 너무 귀여우셔서 그러는데 혹시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작으셨어.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에?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뭐랄까 제가 뭔가 원하는 외적 그런 추구미와는 조금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후다닥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지하철에서 한번 번호를 따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은 어땠냐면 갑자기 저한테 또 오셔가지고 저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그런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래서 제가 괜찮아요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있다고 그냥 말했어야 되는데 아니 없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닌데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좀 되게 이상해 보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이랬는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짜 제 스타일이서 그런데 번호 진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길래 진짜 괜찮으세요. 이거 필기가 너무 시강이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제일 진한 컬러로 라인 그린 거 스머징 해줄게요. 근데 뭔가 그렇게 거절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그래서 너 언제 연애할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재고 따지다가 언제 연애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제가 지금 연애를 안 한 지 5년에서 6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진짜 그냥 연애를 한 적이 없어요. 5년에서 6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대체 언제 연애할 건데 연애할 생각이 있긴 해? 네가 너무 눈이 높아서 남자를 못 만나는 거라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말이 다 맞아요. 저는 일단 눈이 너무너무 높고요. 그리고 연애할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연애가 간절하지 않아요. 저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진짜 거의 없고 사실 외로움이란 감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연애가 간절하지 않은가 봐요. 주변에 보면은 막 연애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진짜 많은데 저는 살면서 연애가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었던 적은 진짜 드물거든요. 거의 없는 것 같아. 다음 이 컬러로 애교살 음영 줄게요. 하지만 저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전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전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당장 결혼을 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인데 이제 현실은 연애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좀 높다는 건데 제 연예인 이상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배우로 따지면은 이준영님. 이준영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그 얼굴상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상이에요. 그래서 배우로서는 이준영님이 진짜 원탑, 제 이상형 원탑이고요. 그리고 아이돌로 따지면은 여기 있는 데이식스 원필님 그리고 더보이즈 현재님 그리고 라이즈 성찬님 뭐 요 정도? 정말 모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을 이상형으로 뽑고 있는데 이건 이상형일 뿐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이런 얼굴을 실제로 만나기 힘들다는 거. 근데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남성분들을 만날 때 막 이렇게까지 잘생긴 분들을 만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건 이상형일 뿐이다. 그리고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애가 간절하지 않아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제 마음에 쏙 뜨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면 굳이 연애를 막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연애를 못하고 있나 봐요. 그 다음 이 컬러 살짝 묻혀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눈이 높아서 연애를 안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진짜 주변 사람들 다 연애하는데 나만 연애 안 하고 방구석에서 아이돌만 보고 있으니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나의 사고방식이 일반인과 다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이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 다시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주변에서 연애 안 하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애를 막 하기 시작하고 결혼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세 번째가 있는데 저는 연애를 하기까지 그 장벽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중학생 때 진짜 고백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랑도 사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막 가슴 절절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아무도 사귀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친오빠가 있는데 저희 친오빠가 이번 연도 12월에 결혼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저희 친오빠가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이랑 15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아시죠? 제가 오빠가 이제 연애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오래 연애하는 걸.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은 남매니까 그럼 나도 연애를 하면 오래 연애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소름 돋게도 저는 연인과 1년 이상 연애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오빠는 한 사람과 15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을 하는데 저는 한 사람과 1년 동안 사귀지도 못하고 좀 뭐랄까 저는 사람을 되게 좀 쉽게 질려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오래오래 연애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떤 순간인지 그것도 되게 신기해. 저는 연애를 오래 한 적도 없고 막 연애를 하면서 와,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이다.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은 애들이 저한테 너 AI 아니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대한 감정을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거든요. 오늘 속눈썹은 핫핑킨에 8mm, 9mm, 10mm가 섞여져 있는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카라 안 하고 속눈썹만 붙였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거 안 살 이유가 없다. 근데 이거는 살짝 잡아주는 게 더 좋아가지고 이런 마스카라 픽서 브라운 색상으로 한번 고정을 시켜줄게요. 짠! 마스카라하고 붉고데까지 하니까 이렇게 화려한 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포, 애프터. 진짜 차이 너무 심하죠, 여러분? 거의 지키는 하이드 같은데요? 재빠르게 반대쪽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고 빠르게 눈썹 그려볼게요. 지금 눈썹이 너무 어두운데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하신 분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연애를 하는데 좀 오래 연애하지 못하고 금방 질리시는 분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아직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금방 질리는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 왜 이러는지 전 정말 노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연애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연애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 연애에 대한 감정 소모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감정 소모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러면 좀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래서 제가 진짜 트루 러브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감정 소모가 커가지고 이 감정이 되게 불안정한 그 상태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할까 봐 뭔가 조금 더 연애를 하기가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만나고 연인을 찾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밖에 나가라, 집에만 있지 말고 집에서 일만 하지 말고 밖을 좀 돌아다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대체 내 사랑은 어디에?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사랑이 찾아오겠습니까? 연애를 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랑을 찾아야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지. 저처럼 연애에 간절하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집안에만 이렇게 박혀 있는데 어떻게 트루 러브가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뭔가 제가 연애가 간절해지면은 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럴 예정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카메라를 살짝 뒤로 옮겼습니다. 메이크업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제가 그 예전에 보여드렸던 포리노트로 했던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 자체의 색감이 엄청 강하지 않은 편이고 베이지, 코랄 그런 느낌의 팔레트여가지고 그걸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입술에 포인트를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눈 화장이 좀 연하니까. 근데 오늘 사용한 에스쁘아의 빈티지 뮤트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 색감이 좀 진한 편이에요. 완전 로즈 계열 그런 컬러여가지고 이걸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입술에 힘을 좀 빼는 편입니다. 그래야 조화롭게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입술에 힘을 뺄 거라는 말.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네이밍 이거 쉐딩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감탄했는데 이거 진짜 쓸 때마다 그냥 미쳤어. 이게 진짜 여기 한번 쓱 쓸잖아요. 모공이 다 사라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진짜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와, 저 진짜 쉐딩 중에서 이런 하이라이터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이게 그냥 원탑. 그냥 요철 커버, 모공 커버 미쳤어. 그리고 사실 오늘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러셔인데 오늘 사용할 블러셔가 이렇게 하밍 두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루시님이 릴스에다가 이제 수지가 떠오르는 그런 블러셔 조합이라고 올리셔가지고 제가 한번 발라봤는데 진짜 너무 좋으니 그냥 바르고 나가자마자 번호 바로 따여버렸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발라보시라. 이거 완전히 가을 여자 그 자체다라고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토피번이라는 컬러예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컬러가 너무너무 진해. 도당체 이걸 어떻게 볼에다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발라보면은
전혀 컬러가 진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을에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뭔가 봄, 여름에 바르면 살짝 더워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딱 바르기가 너무 좋은 컬러예요. 겉보기로는 완전 브라운, 칙칙한 컬러처럼 보이지만 막상 볼에 얹으면 코랄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봄 웜톤이신 분들도 가을 웜톤이신 분들도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저는 이 블러셔 바를 때마다 짜릿해요. 그 정도로 와, 이 토피본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만 감탄하고 이 위에다가 썸 컬러를 발라줄게요. 요거는 좀 사랑스러운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근데 좀 투명해서 이 토피본에 살짝 딥한 색감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파우더인데 블러셔이잖아요. 그래서 발라주면은 이쪽에 요철이 싹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완전 보송보송 피부가 완성이 된다는 거. 전 진짜 궁금한 게 이거 제형 그대로 파우더로는 안 내주시나요? 왜 블러셔만 내시고 투명 파우더는 안 내시는 거죠? 저 투명 파우더 원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모공이랑 요철 잘 메꿔줘가지고 투명 파우더로 나오면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입술 바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외곽을 좀 제대로주고 그다음 하트 퍼센트 립 펜슬 중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 것 같은데 피그로즈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걸로 살짝 이 윗입술만 잡아줍니다. 이게 컬러가 되게 진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윗입술 잡아서 인중 길이 좀 줄여주고요. 여기다 살짝 잡아줘요. 아랫입술은 선을 따지 말고 윗입술만 선을 잡아준 다음에 릴리바이레드의 신상 립 제품 사용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좋아하는 크림치즈에 빠진 자두 컬러를 발라줘요. 이 색깔이 있는 컬러를 먼저 발라주고 베이스 컬러를 발라줘야 조금 더 이 컬러가 튀는 느낌? 이 컬러의 존재감이 훨씬 더 잘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바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 1호 피넛버터에 빠진 살구 컬러를 외곽쪽에 발라줍니다. 이러면 진짜 예쁘게 립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짠!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눈이랑 블러셔에 힘 빡 준 다음에 입술은 살짝 여리여리 블러리하게 마무리하는 게 요즘 저의 추구미. 그렇다면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끝났으니 저는 그날 입었던 옷이랑 그리고 머리도 그대로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요렇게럼 번호 따인 날 했던 메이크업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옷까지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머리는 제가 또 요즘에 쫙쫙 피는 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머리를 했었고 착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쇼츠에 올려놨었는데 둘 다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셔츠는 작년 시즌에 구매한 거라 아마 지금은 없을 것 같고 이 반팔 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매한 거라서 자라 가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수정 화장은 투쿠 파우더로 해줬었고 중간에 입술 수정 화장을 릴리바이레드 밀키블러 퐁듀바 3호 캐러멜에 빠진 무화가 발라줬고요. 중간에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한번 요거 토코보 주시베리 플럼핑 리보일 비터 브라운 발랐거든요. 그래서 좀 글로시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 토코보 제품 더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블러리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은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3호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의 번호 따인 썰 이야기 해보면서 저의 연애 고민, 러브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연애 고민이 좀 있으시다거나 저에게 연애에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